Q&A로 들어와서 먼저 리플 마니아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마니아님 그 리플 XRP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 거의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주식하고 XRP를 함께 투자하는 것은 분산 투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자의 성질과 투자의 본질 자체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보고, 코인 경우에는 생태계를 주로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뭐 지금 리플마니아님이 이야기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 리플사 주식 그리고 XRP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리플사 주식이, 그러니까 리플사 회사가 망해도 XRP는 살아남을 수 있다. 빵형이 예전에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RP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리플사는 살아남지만 XRP는 또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는 이제 뭐 XRP는 살아남고 리플사는 없어질 것 같다, 또는 나는 뭐 리플사는 살아남고 XRP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이제 그거에 맞게 내가 공부한 대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가지가 약간 별개로 진행될 확률보다는 이제까지 리플사가 했던 일들을 쭉 지켜보면 XRP 성장과 리플사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XRP가 성장되면서 리플사도 성장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분산 투자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결국 이제 방향성은 같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사와 XRP 둘 다 성장해서 같이 가격이 뭐 올라가거나, 아니면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둘 다 잘못되는 방향으로 이제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갖고 내가 이제 분산 투자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한 바구니에 리플사 주식과 XRP를 사는 거는 한 바구니에 담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나. 그럼 이제 분산 투자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이거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리플마니아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봐요. 다음으로 양승현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리플사와 XRP 둘 다 성장성이 좋으니 둘 다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간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을 적어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구상의 생명체들, 병원체와 숙주와의 관계도 자연 상태에서는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조율된 최소한의 상도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볼라처럼 치명적인 병원체는 널리 퍼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병원체들은 가령 결핵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증상이 심하지도 않고 숙주를 죽여버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중간에는 생략을 잠깐 할게요. 그리고 밑에 이제 4번하고 이제 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한시에서 박쥐 등 야생동물들을 먹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면, 역시 갑자기 지금에 와서 발병하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바이러스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정을 해보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면 이번에만 유출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반바이러스의 유출이 있었고, 그 중에 우연찮게 실험동물, 야생동물을 거쳐서 인간으로 전달되며 대규모 전파, 과민 반응 방식, 복불복의 어떤 치사율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탄생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이 우한 연구소의 그 원흉이 있고, 결국엔 중국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경우 그 파장은 아주 클 것이라고 봅니다. 21세기에도 역병과 기근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위기도 가능할지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나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우한폐렴 이 관련된 어떤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게 야생동물을 먹어서 이 우한폐렴이 발생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조작에 의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고 이게 퍼뜨려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마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뭐 충분히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원인이야 어찌 됐든 간에 그게 뭐 인위적으로 조작으로 만들어졌든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가 퍼진 것이든, 중요한 거는 이 맨 마지막에 적어주신 21세기에도 역병과 기근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이제 바이러스까지 퍼지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카오스 상태, 이런 현상이 앞으로 한 1, 2년간
뭐 아니면 더 길게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이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 최성우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CME 이슈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고 도프캣님이 그걸 안다면 이제 개미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이제 답변 달아주셨는데요. 먼저 지금 이제 옵션 상품이 나오고 옵션 쪽 투자가 아직까지는 뭐 많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옵션 투자도 개인들이 이제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옵션 같은 경우 이제 매수 포지션 개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많이 취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만긴 날 어떻게 보면 변동성 없는 변동성이 오히려 죽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개인들이 오히려 이제 양매도 포지션 개인들 매도 포지션이 많다. 뭐 콜옵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개인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만긴 날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흔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우리가 어떤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을 해보기 좀 쉽진 않지만 나중에 이런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공되는 그런 정보 수준으로 선물이라든가 옵션 이런 투자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예상해보는 것도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울프 윈드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리플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3개월에 상승장에서도 혼자 제자리 걸음했고 올해 상승장에서도 다른 메이저 알트들에 비해 상승률 너무나 낮습니다. 회사와 대량 보유자가 물량 계속 풀어대는데 장사가 있겠습니까? 물론 코인이라는 게 언제라도 크게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그건 다른 메이저 알트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17년 불장 패턴을 봐도 리플은 거의 마지막에 움직이지 않았었나요? 그렇다면 온다 해도 마지막에 올 확률이 높은데 그 마지막 순서를 굳이 가만히 기다려서 속태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기진님이 속이 타면 갈아타시면 되고 속이 안 타면 그냥 타면 되죠. 속 타는 사람 보고 계속 리플 타라는 사람 없죠. 이렇게 적어주셨고 김휘재님이 2017년 불장일 때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였고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플이 2017년처럼 미친 듯 오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음모론적으로 리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물론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리플이 일루미너티와 관계있고 달러를 대체할 코인이고 생각은 자유겠지만 투자자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년을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일반 투자자는 음모론적으로 보기보단 좀 더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투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다 이제 뭐 맞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들 쫓아다니면서 나는 이제 매매를 해서 실제 그렇게 해 보니까 수익이 난다. 그리고 코인 개수가 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기진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안 되면 그러면 굳이 이제 교체 매매하면서 돌아다니 필요 없이 그냥 내 포트폴리오 짠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보게 되면 막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처음에 들어가서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급등해서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관심을 보이고 그때 이제 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제 BSV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BSV 안 들고 있다가 BSV를 샀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평균 가격이 뭐 35만원에서 뭐 40만원 사이 오히려 이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뭐 45만원 넘어가서 막 슈팅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올라가는 모습 보고 올라가지 않고 재미없는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정리해서 그런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본인 어떤 투자 스타일 그 성향을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종목들 막 쫓아가면서 보고 있으면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 봤더니 오히려 개수를 잃었다. 손해를 봤다. 이제 비교해 봤더니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포트폴리오 짜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BSV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15만원 넘기 전에 상승 초입부에 내가 매수를 해서 그 수익을 거두고 오히려 매도하고 나가는 그게 이제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올라가는 중간에라도 내가 타서 어느 정도 수익 취하고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가능한 분들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저는 이제 많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포트폴리오 짠 상태에서 차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울프윈드님이 나는 이제 해보니까 코인 개수도 늘고 그게 되더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희재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을 보면 뭐 일루미너티 뭐 음모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투자하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리플사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실사용 사례들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더 실사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생태계 확장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코인들보다 늦게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있지만 투자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 사실 매매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서 어떤 투자 수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계속 XRP만 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울프인드님이 또 맨 마지막에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관점이다. 그래서 리플도 그저 메이저 알트의 한 종류일 뿐이고 과거에 검증된 사이클과 현재 추세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도부캠님이 분산 투자를 그래서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울프윈드님한테 이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식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589는 도널드 트럼프나 일루미너티네요. 베어러블 가이는 썬갓 그래서 트윗의 태양이 게마트리아는 그냥 트릭이나 페이크처럼 사용되나 보네요. 거의 언어 유희인지 이렇게 적어주셨고 베어러블 가이 제가 예전에 한번 입력해보니까 이 게마트리아에 입력해보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아들 이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아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냥 우식님 말씀처럼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희망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아이들 물려줄 비트코인 XRP 땅에다 묻어두고 오늘도 현금 채굴하러 갑니다. 3월까지만 XRP 이 가격이면 좋겠는데 욕심이겠죠? 이렇게 적어주셨고 어떤 분들은 빨리 가격이 올라가길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 희망님처럼 지금 이제 이 가격에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제 투자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가짐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런 생각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그런 포지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희망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이제 포지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올라도 좋겠죠. 오르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포지션이 좋아지니까 좋은 거고요. 또 지금 3월까지 더 XRP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약간의 조정을 받아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 희망님처럼 내 포지션을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이런 포지션으로 항상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스트진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볼게요. 시총 상위 알트 대부분이 월봉에서 이쁜 쌍바닥을 찍고 일어서고 있네요. 작년 6월 고점을 넘어서서 그 다음 저항선이 목표가가 될 듯 하네요. 리플은 쌍바닥에서 가격을 더 낮춘 형태이긴 하나 1차 목표가는 870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 채널의 4분의 1 지점이기도 하고 쌍바닥을 찍고 지난 6월 고점을 넘어 다음 목표가로 보입니다. 다만 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매물이 쌓여 있을 듯 하여 상승 형태에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매도 물량에 따라 지난 상승을 보면 유사하게 채널 4분의 1까지 급등을 시키고 물량을 받으며 채널 중심을 찍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채널 4분의 1에서 매도하신 분들에게는 하락보다 무서운 불안 초조를 리플이 보여줄 듯 합니다. 차트의 주요 변곡점, 반감기와 상승 시그널, 비트 알트의 도미넌스 차트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렵네요. 저에게는 알트장이 오지 않는다면 쓰리바닥 가나요? 제 말로 투자하지는 마세요. 그저 기분 전환만 하시길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600원 그 120주선 있는 자리를 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자리만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주봉에서 지금 이 120주선 자리가 550원이에요. 550원이고 이 두꺼운 음운의 지금 상단부가 590원입니다. 그래서
이 590원 돌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의문에 안착을 한다. 그러면 이제 120선까지 돌파시키고 안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뭐 1000원 그 이상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매물 부담 없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트님이 의견을 주셔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렉스 린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H채널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채널의 목적은 광고 수익보다는 암호화폐 관련 정보 공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방송 제목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체어스를 물음표 처리함으로써 전형적으로 제목으로 궁금증을 유발하여 시청수를 늘리려는 작은 스킬로 느껴져서요. 멘탈 잡기에 큰 힘을 받는 방송이었습니다만 오늘 제목만큼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리플 관련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는데요. 다양한 호재 중에서도 작은 뉴스는 작은 뉴스라고 이런 것에 큰 기대를 할 필요 없다 라는 관점도 보여주시기를 조금만 더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만 더 좋은 방송을 바라는 마음에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먼저 어제 제가 이제 제목을 일론 머스크 트위터 땡땡땡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게 그 XRP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건데요. 이 XRP를 이제 땡땡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이런 의도로 이걸 적은 건 아닌데 혹시라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이렇게 지금 알렉스 린님처럼 이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저도 이제 신경 써서 방송 제목을 쓸 때 신경 써서 이제 하도록 하고 리플을 좀 많이 하는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이 리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포지션이 리플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리플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또 그만큼 리플이 관련된 이야기, 뭐 기사라든가 호재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리플 좀 비중이 높긴 한데 앞으로 이제 다른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도 뭐 좋은 기사라든가 아니면 차트들 지금 뭐 대형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트코인들도 좀 더 이제 비중을 더 높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알렉스 리님한테 이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가라쿠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가라쿠스님 그 차트 설명을 같이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좀 가라쿠스님 의도랑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트가 0에 수렴한다라고 글을 썼는데 다르게 올렸어야 하는데 의미가 좀 잘못 해석된 것 같습니다. 파동의 관점에서 파동이 줄어서 비트가 파동이 작고 진폭도 작고 천천히 우상향에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가 0에 수렴한다는 표현이 0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파동이 줄어든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킹치시게님이 최근에 원화 채굴한 소액으로 상승 기미가 있는 코인을 매수하고 또 갈아타기도 해본 결과 치킨 하나 시켜 먹을 만큼 많은 거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운용 자금은 늘었어도 그 금액으로 처음 진입했던 코인을 매수하려니 가격이 올라서 결국 수량이 줄어드네요. 헐 치킨 시켜 먹고 와이프한테 간만에 생색 좀 내야겠습니다. 결론은 자기 차례 기다리자 정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역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체험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원화 평가액 늘어나는 거는 뭐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평가액은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개수가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코인 개수가 뭐 리플이면 XRP면 XRP 개수가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개수가 얼마만큼 내가 이제 매매를 통해서 개수를 늘렸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현금화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 보시면 다 이제 나온다는 거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까 이제 잠깐 써주셨지만 펌핑 나오는 종목들 너무 리플 안 가니까 펌핑 나오는 종목들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이제 킹치시기님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게 진짜 내 성향하고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내 돈을 투입해서 했을 때 그대로 내가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해보시면 아마 이제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소액으로 할 때랑 내가 전체 포지션을 움직일 때랑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또 커지게 되면 원래는 원칙을 지켜서 소액으로 할 때는 그 원칙을 지키다가도 금액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면 원칙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킹치즈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최성우님이
어제 제 얘기가 나왔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마진 포지션은 전체 시대 2, 3%입니다. 마진 위험의 특성상 저배율로 홀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뭐 이 정도 비중 가지고만 원칙 지켜서 하신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 세우셨던 그거대로만 원칙대로만 하신다라고 하면 마진 거래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비중을 좀 포지션을 늘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거기서 손실을 봤을 때 만회하기 위해서 좀 배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맨님이 옛날 그 영상에다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이제 6월 19일자 영상이에요. 리플이 널 부자로 만들어줄겨. 절대 팔지 마. 이게 그 제목이 이제 그때 갑자기 닉네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국대엄마 제2국대엄마님이 그 사촌오빠가 이야기해 주셨던 걸 적었는데 여기 이제 코리아맨님이 지직 2020년 1월 30일 리플 가격 268원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예전에 그 리플 짤 한번 우리가 이제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리플 짤이 생각나서 생각난 김에 한번 짤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리플 짤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지직 그게 이걸 거예요. 아마 무전기 이렇게 하는 내용. 박혜영 경위님 2027년 리플 얼마입니까? 240원. 그래서 쌍시옷 비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그널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2027년 되면 240원이 아니라 한 240달러 정도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예전에 이것도 봤던 짤인데 리플 200원 현재 가격 300원 2017년 말 예정 400원 2018년 말 예정 500원 2019년 예정 600원 알라신도 못 구하는 구간 700원 부처님도 못 구하는 구간 800원 하느님도 못 구하는 구간 이게 이제 빗썸 상장식 꼭지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 당시에 이 짤 올라오고 나서 사실 뭐 바로 800원까지 다 돌파시키고 그 이후에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아마 지금 이제 리플 뭐 700원 800원 이거는 하느님도 못 구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뭐 2017년 말에 리플 가격 올라갈 때 뭐 사실 그 구간까지 순식간에 한번 올라가고 그 이후에 계속 상승해줬던 것처럼 지금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알라신부터 하느님까지 못 구하는 이 구간도 한번 이제 돌파를 시켜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다음 짤은 이더리움은 너무 올랐고 리플은 올해 600원은 가지 않을까. 리플 조합원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제 인터스텔라 그 책장 넘어서 이렇게 보는 그 장면인데 약간 다르게 합성을 한 것 같아요. 붙인 것 같아요.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봤던 자리인데 그래 자네가 요즘 코인에 투자한다고 네 교수님 리플에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교수님이 보고 있다가 빵 터져서 이제 웃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음이 힘들 때는 리플을 900원에 물리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 이런 이야기도 있고 힘들고 지칠 땐 우주 저 멀리 리플 4,000원에 물린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 이런 짤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진짜 리플 가격이 XRP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진짜 재미로 다시 한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코리아배님이 이렇게 찌직찌직 써주셔서 한번 재미삼아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의 달 그룹님이 적어주신 내용인데 리플이 이전 목표가 말씀하셨을 때보다 많이 하락했는데 목표가가 수정되지는 않았는지요? 목표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고 1파 목표치가 보시면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채널 중반 2017년 고점 이게 이제 첫 번째 1파 목표치로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3.4달러 이 정도가 되고 다음 이제 3파가 채널 4분의 3 라인이 20달러입니다. 20달러인데 사실 이제 그 전부터 매도는 할 거예요. 그 전부터 매도는 할 거고 저는 이제 10달러부터는 분할로 매도를 어느 정도 해 나가는 게 맞다. 20달러까지 뭐 넘게 간다고 하더라도 10달러부터는 분할로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1파 고점
지난 고점이 3.4달러, 5달러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30% 정도를 매도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난번에 뭐 이상민님 그리고 뭐였죠, 박필구님 의견대로 그냥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상승해줬을 경우도 대비해서, 그때는 만약에 이제 뭐 3.4달러 그냥 돌파해서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1,000원 단위로 분할로 저는 계속 매도를 뭐 5%든 10%든 분할 매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한 번은 이제 눌러줄 것이기 때문에, 그 눌러줬을 때 다시 한번 동일 개수를 매수하고 현금은 빼서 완전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빼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받고 이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불화살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리플포들의 5년 후 미래 시점. 오늘 내가 친구들과 먹은 삼겹살에 소주는 얼마짜리였을까? 리플을 몇 개 팔아서 사먹음. 설마 먼 훗날 이 일로 정신과 치료받을 일이 생기지 않겠지? 예, 비트 피자데이. 리플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부분 익절도 하며 멀리 봅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뭐 아마 이제 이런 거는 모든 자산에서 다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도 예전에 뭐 비트코인 진짜 뭐 1달러 할 때 그 비트코인을 몇만 개를 뭐 팔아가지고 다른 걸 뭐 구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강남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뭐 2, 30년 전에 강남 부동산이 진짜 뭐 한 1, 20만 원밖에 안 할 때, 그때 강남 부동산을 사서 나 강남 부동산으로 뭐 10배 먹었다, 20배 먹었다, 이렇게 이제 먹고 팔았다가 지금 내가 그걸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일들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화살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앞으로 이제 향후 5년 뒤에는 지금 이제 불화살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저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 야, 2019년, 2020년, 이때 XRP 그때 뭐 200원, 300원대 샀었는데, 내가 그거를, 뭐 500원에 팔았다, 600원에 팔았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양반이 될 거고, 아마 이제 내가 리플을 250원, 300원에 샀다가, 지난번 뭐 210원 빠져서 난 손절을 하고 나갔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해밀 가족분들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없이 나중에 이제 5년 뒤에 지금 그 5년 전을 돌이켜서 봤을 때 2020년 1월 달에 내가 진짜 좋은 선택을 해서 그때 충분한 이제 수익을 거두고 웃으면서 지금 이 시점을 이제 회상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